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이 또 현충일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날인데 또 오늘이 이 현충일 빔이 또 나왔잖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아무 영상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좀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특별히 영상 편집 없이 좀 원테이크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간밤에 이렇게 좀 큰 최근 들어서 이런 하락이 없었는데 이런 좀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이 SEC가 바이낸스하고 또 좌우창펑을 결국에는 기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이 일이 과연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까? 왜냐면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예고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올해 3월 4일에 나올 기사인데 SEC 관계자가 이 바이낸스 US는 미등록 증권 판매 거래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어쨌든 이 증권법을 위반한 거래소를 바이낸스로 이미 지목을 했었었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3월 28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미국의 CFT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해서 또 그리고 좌우창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도 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총 8가지 규제를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CFTC 같은 경우는 이 SEC만큼 뭐 파워라든지 뭐 그 파급력이 뭐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이 뭐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미 지금 이 미국의 이 바이낸스 주기기는 예전부터 계속 지금 해왔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5월이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전 미국의 SEC 집행국장은 바이낸스가 현재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뱅크런의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총 9가지의 이런 리스크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바이낸스 주계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SEC가 바이낸스 기소를 한 것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조금 이 충격이 컸던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바이낸스가 어제 기소를 하면서 바이낸스 관련된 코인인 이 BNB하고 BUSD 뿐만 아니라 솔라나, 에이다, 폴리곤, 파일코인, 코스모스, 샌드박스, 디센트럴랜드, 알고랜드, 엑스 인피니티, 코티코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이런 증권을 판매한 거래소로 이 바이낸스를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충격을 키운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게리 겐슬러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던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그것을 지금 뒷받침하면서 다른 알트코인 또 그리고 딱 지목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이 더 커졌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SEC가 이 리플 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어떻게 보면 리플에게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든 코인이 증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펼쳐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지금 바이낸스로 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이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그 주장을 이렇게
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XRP 입장에서는 뭐 이번 사건이 뭐 크게 충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지금 XRP는 이 증권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뭐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 리스크를 지금까지 계속 온몸으로 받아왔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죠. 오늘 아침에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 하락폭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의 하락률이 한 4% 정도 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한 4%였어요.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샌드박스가 10%, 수이가 12%, 뭐 솔라가 10%, 그래도 이더리움은 3%를 양호하고 또 뭐 도지코인 7%, 엑스 인피니티 뭐 7.9%, 솔라나 7%, 아비트럼은 그나마 또 양호해서 4.7%, 그리고 뭐 앱토스도 10%, 뭐 디센트럴랜드도 8% 해가지고 이 다른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 XRP는 이미 좀 이 증권 이슈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현충일 빔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,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 소통방에도 이미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럴 때가 이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를 때는 웬만해선 사진 않았고 이럴 때 좀 조금씩 수량을 늘려왔어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미줄을 이렇게 좀 쳐놨었는데 어제 하락으로 이 체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군데에 딱 걸어 놓는데 두 군데가 전부 다 체결이 됐었고 그리고 더 하락을 하길래 총 세 군데 거미줄을 더 쳐놨습니다.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이렇게 매수 예약을 걸어놨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추가로 쳐놓은 거미줄에서 두 개는 체결이 되는데 하나는 또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올해는 바로 이 축적의 기간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아니면 어떤 사태가 터져서 하락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이런 현충일 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적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SEC가 지금 뭐 싸그리 알트들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또 바이낸스를 기소한 상황이라 이 충격파가 어디까지 가려는지는 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번에 이 하락이 내가 지금 모으려고 하고 또 내가 노리고 있는 이 코인의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코인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 형편에서 내 여유되는 선에서 우리가 항상 이 머릿속에는 이 분할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 분할 매수를 진짜 실행에 옮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이 12시가 넘어서 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이 회원님들과 뭐 많은 좀 얘기를 나눴어요.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옛날이었으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도 주워 담을 타이밍을 줄지 봐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또 일부 회원님들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추매를 했습니다. 또 저도 일부 추매를 했어요. 또 다른 분도 저도 추매, 또 다른 분도 저도 추매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심지어 한 분께서는 저는 코인베이스 주식도 조금 추매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제가 또 이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어제 하락이 될 때 제가 이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9%가 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기소를 당했는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암호화폐만의 악재로 지금 인식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리니까 이 회원님께서는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이렇게 또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.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모두 한 뜻으로 움직이니까 큰 힘이 되네요. 요즘 이 코인 얘기 어디 가서 하기도 좀 그랬는데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
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락이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이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히 좀 두렵지가 않고 이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이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도 또 생기게 돼요.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멤버십을 가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이 남다부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남다부 카페는 누구나 가입을 하셔도 돼요. 그런데 보시면 어제 이 하락이 나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트 XRP 악재 또 매입을 하네요. 또 매입 인증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추매 기회 줘서 하락에는 매수로 대응. 뭐 이렇게 서로 지금 이 하락장 속에서도 매수를 했다라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멘탈이 중요한데 이 멘탈을 또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함께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댓글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XRP가 몇 프로만 상승을 해도 뭐 떡상한 거 마냥 떠들썩한데 뭐 현재 시간은 다시 상승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또 뭐 리또속 또 지금 현재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이런 댓글도 좀 달리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결국 이렇게 조롱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런 분들이 과연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설령 내가 추가를 매수하고 나서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서 손에 쥐는 것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현재 시각 다시 상승 전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한 달 전 이 상승과 하락률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11%가 하락을 한 것이고 이더리움은 4%, 뭐 BNB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 영향 때문인지 14%가 하락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XRP는 지금 9.9% 거의 10%가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서 XRP는 오히려 지금 10%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 하락으로 상승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뭐 또 이것을 두고 뭐 정신승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 이 투자자로 살아남으려면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락장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어쨌든 축적의 기간이에요. 그렇다면 이런 하락 속에서 내가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가올 이 대세불장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런 하락장 속에서 추가 매수에 이 실행력을 키운다면 분명히 이 좋은 날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본 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